아주 유명한 조선시대 때 가사야. 가사가 문학 장르야. 글의 종류가 뭐야? 가사. 송민곡을 지은 사람은 정철이라는, 송강정철이라는 조선 후기에 유명한 사람이지. 이때 언제냐면 선조 때야. 이 선조가 임진왜란 때잖아, 그지? 임진왜란 때 선조의 신하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정철이 어떻게 되냐면 모함이라고 했는데 유배를 가게 돼. 유배. 어디에 가냐면 전라도 창평으로 유배를 가. 전라도 창평으로 유배를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배 가서도 선조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사미인곡이라는 가사를 지었어. 사미인곡. 미인을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 이 사는 생각하는 거고, 이 사미인곡이 1편이면 요거에 이어서 나오는 게 속미인곡이야. 알겠지? 자, 이거 여기 보면 봅시다. 사미인곡 처음에 진 얘는 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이거는 계절의 변화잖아.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글이 전개되고 있어. 그러니까 삼인곡은 계절의 변화가 시상 전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송민곡은 시상 전개가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대화야, 대화. 대화체. A하고 B하고 혹은 감녀하고 을려라고, 이름은 아니지만 첫 번째 나온 여자를 감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여자를 을려라고 하거든. 감녀와 을려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단 말이야, 내용이. 이때 중심하자는, 중심 인물은 을려야, 을려. 그리고 보조적 인물로 감녀가 등장해. 근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감녀는 있잖아, 을려한테 말을 시키고 을려의 얘기를 들어주고 마지막에 조언도 하고. 을려는 감녀가 있으니까 말을 걸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막 한단 말이야. 다 님에 대한 얘기고 님을 그리워하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둘이 대화가 진행되면서 내용이 전개되니까 보조적 인물인 감녀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감녀가 없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전개가 안 되니까. 자, 을려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전라도 창평에 유배온 정철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정철은 남자잖아요. 남자. 근데 여자를 싹 바꾼 거야. 자, 잘 들어봅시다. 이걸 정리를 한번 해줄게. 뭐냐면, 자, 정철이 있고요. 임금은 선조가 있잖아. 그럼 얘는 임금이고 얘는 신하야. 알았어? 그러면 이게 현실의 관계란 말이야. 근데 이 글은 송민곡, 삼인곡, 이 글은 뭐냐면 여성이 나와. 여성. 이게 화자야, 화자.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임이라고 얘기해. 여성이 그리워하는 임. 그 다음에 여성인데 이걸 지상이라고, 지상. 그리고 님이 계신 곳을 천상이라 그래. 됐죠? 그 다음에 전라도 창평은 아래쪽에 있고 위쪽은 서울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천상은 백옥경. 그래서 그 백옥경이면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야, 하늘나라. 그리고 여기 지상은 뭐 선녀쯤 되겠지. 그래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왔다. 혹은 서울에서 창평으로 실제로는 유배로 왔는데 그리워하는 곳이 북쪽이다.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됐어. 그러니까 설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이거란 말이야. 이것도 실제겠죠. 이거는 설정이 되겠죠. 여자로 설정하고 지상과 천상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야. 요 내용이 중간에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임금을 그리워한다. 임금. 선조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뭐라고 하냐면 충신. 자, 충성스러운 신하는 연주. 그리워한다. 주는 임금을 말하는 거야. 그런 글이다라는 얘기로 충신 연주지사라고 불러.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내용이 그거거든. 자, 그래서 이 글의 종류가 아까 가사라고 했으니까 가사의 종류를 한번 볼까? 그러면 여기서는
화자가 여성이고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표현했기 때문에 서정가사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정철은 양반이니까 양반가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형식이 있잖아. 딱 정해져 있어. 사음보구요 연속체 길게 늘어났거든. 요게 정격이야. 격이 딱 정해져 있다. 형식이 정해져 있다. 정격 가사라고 불러. 다시 한번 이 송민곡은 감정을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가사라고 부르고요. 양반이 지었기 때문에 양반가사. 그 다음에 형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격가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당연히 여기서 서정은 그리움 있죠. 여성 화자가 등장해서 님을 그리워하는 거야. 근데 실제는 뭐라고?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라고. 정철이 선조를 그리워한다. 연군 지정에 관련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아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 이 송민곡의 특징은 뭐냐면 순우리말. 우리가 고전문학에서 순우리말을 잘 사용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고산 윤선도, 여기 나온 정철, 그 다음에 뭐 황진이 이 정도 돼. 여기서 지금 정철이 지은 송민곡이니까 순우리말 사용을 아주 잘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송민곡은 대화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야. 대화체. A하고 B 혹은 감녀, 을려의 대화. 그게 쭉 전개되는 시상전개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연물이 등장해. 자연물이 뭐 나오겠지만 구름, 안개, 구준비 이런 게 나오거든. 이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상징. 여기 나온 구름, 안개 이런 거는 장애물을 상징하는 거고, 구준비 이거는 이제 님한테 아주 가까이 가는 친밀한 사랑, 적극적 사랑을 상징하는 거야. 이런 상징물, 자연물을 통해서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게 송민공의 글의 내용의 특징이야.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갈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해석은 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 오른쪽에 있잖아. 자, 잘 들어봐.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하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면, 자,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말을 시작하는 건 감녀야. 감녀가 누구냐면 중심 인물이 아니라 보조적 인물이야.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저녁때가 됐는데 중심하자. 주인공 있잖아. 여자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야.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려고 가고 있는가. 이렇게 감녀가 지나가는 을려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 을려가 이제 대답하겠지. 자, 감녀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가는 저각시, 이게 을려야. 을려가 중심 인물이야. 지금 말하고 있는 감녀는 보조적 인물이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그 얘기를 듣는 화자는 중심 인물이다. 을려라고 칭할게요. 갑을 의미가 없어. 그냥 1, 2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천상 백옥경 이거 봐. 천상 백옥경에 옥황상제가 산단 말이야. 이거 봐. 천상에다 비유하고 있잖아. 그지? 설정을 천상에다. 어찌하여 이별하고, 이별은 이별했겠지.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왜 옥황상제가 사는 백옥경에 계속 살지? 거기서 옥황상제하고 이별하고 여기 내려와서 해가 다 저문 날 저녁 때 다 됐는데 도대체 누굴 보려고 저렇게 어디를 가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감녀가 한 거야. 그렇지? 정철은 있잖아. 원래 한 18년 동안 관직에 머물면서 선조의 아주 총애를 받았어. 알았니? 그런데 반대파건 정쟁이건 간에 모함이건 간에 누명이건 간에 그래서 유배를 오게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해가 저문 날 배경이거든. 자, 여기 배경에서 느껴지는 건 쓸쓸함이다. 쓸쓸함. 분위기가 쓸쓸함이야. 누구의 쓸쓸함이냐면 화자. 이별하고 왔으니까 혼자 남으니까 쓸쓸하지. 배경까지 쓸쓸하네. 감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마침 을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뭐 이야기, 넋두리, 그리움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걸었는데 갑자기 감녀가 말을 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얘기를 토해내기 시작하지. 자, 어와 너구나. 누구야 이거? 감녀죠. 그래, 너. 이내 사설. 사설이라는 게 넋두리를 말하는 거야. 넋두리.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해줄게. 사설은 이야기, 넋두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야기. 내 얘기 다 해줄게. 들어보소. 그 다음에 내 얼굴 이 거동 님이 사랑함즉 하건만은 어쩐지 날 보고 내로다 여기실세. 나도 님의 뜻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 여기서 얼굴이라는 것은 지금은 얼굴이 즉 얼굴 페이스잖아. 옛날에는 얼굴 그러면 뭐라 했냐면 모습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거동은 행동이고 님이 괴다 괴함직한다라는 괴다라는 말이 사랑하다는 뜻이야. 나는 당신을 괴다 그러면 사랑한다 그런 얘기야. 괴함직하다마는 어쩐지 날 보고 너로구나 여기 시기에 나도 님의 뜻을 믿어서 군뜻 딴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럼 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오직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리움은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겠지, 그지? 그때는 군뜻이 없을 때는 같이 있었으니까 사랑했단 말이야. 난 사랑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 다른 생각이 없었어. 자, 하소연이 이런 거야. 나 옛날에 님과 있을 때 딴 생각 안 했어. 무조건 님 사랑하는 거 이외에는 한 게 없어. 됐죠?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이래야 교태에 어지럽게 굴었던. 자, 이거 봐봐. 이렇게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어. 자,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대. 너무 아양을 떨었더니. 아양 떠는 거 알지? 막 예쁜 척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것 때문에 아마 이별의 원인을. 자, 을려는 왜 이별했냐면 내가 지나치게 아양 교태를 부려가지고 임하고 이별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 반기시는 낯빛이, 낯빛 여기 나왔잖아. 이건 얼굴이야. 지금 페이스란 말이야.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가. 태도가 변했어. 나를 예뻐하고 사랑했는데 태도가 바뀌었어. 미워해. 됐죠? 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생각해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어.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진 것 같아. 님과 헤어진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자신의 탓이다. 이거 이별한 이유가 뭐라고? 자신의 탓.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나치게 교태, 아양을 떨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님을 어지럽게 굴었어. 그래서 헤어진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늘을 원망하랴. 안 되지요. 사람을 허물하랴. 사람에게 잘못을 물으랴. 다 안 되고. 자, 이럴 때 선생님 봐봐. 이렇게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이렇게 짝이 진 거를 뭐라고 하냐면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건 대꾸법이라고 하는 거야. 짝이 졌잖아. 그지? 이렇게 말대꾸 하는 것처럼 짝이 있단 말이야. 하늘, 사람, 원망, 허물. 이걸 대꾸법이라고 하는 거다. 알았지? 그 다음에 허물하랴. 뭐하랴. 이 말은 허물할 수 있겠는가? 없다. 당연한 답이 있고 허물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법은 설의법이라고 하는 거야. 강조하는 설의법. 서로 풀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 조물주,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의 탓이로다. 자, 첫 번째 헤어진 이유, 내 잘못이 너무 커. 두 번째, 이렇게 헤어질 운명을 만든 조물주 때문이야. 두 가지 이유로 헤어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감녀가 질문했더니 사설, 넋두리, 여인의 답이야. 첫 번째.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탓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조물주가 이렇게 헤어지게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감녀 등장하는 거야.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탓이 아니에요. 라고 일종의
위로를 하고 있는 거지. 너 너무 자책하지 마. 위로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랬더니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셔봐서 내가 님의 일을 알거니. 자, 여기부터는 을려가 다시 대답한다. 뭐라고? 자, 위로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탓 아니야. 그랬더니 나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요. 님을 내가 옛날에 다 메셔봐서 님의 일을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맺힌 일이 뭘까요? 그러면 님을 모셔봐서 안다 그랬는데 옛날에 님을 모실 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거야. 어떻게 떠올리냐 봐. 물 같은 얼굴. 이 물 같은 얼굴은 병약한 얼굴을 말하는 거야. 병약하다는 게 뭐야? 자주 병들고 아주 몸이 약해. 병약한 얼굴. 편하실 날이 몇 날인 거. 그러니까 거의 편할 날이 별로 없었어. 맨날 아프거나 맨날 피곤하거나. 그러니까 자, 이렇게 물 같은 얼굴, 연약한 얼굴로, 병약한 얼굴로 편하실 날이 별로 없었어. 걱정이죠, 걱정. 그지? 걱정을 어떻게 하나 해볼까? 춘한 고열은 어찌 지내시며. 춘한 고열? 춘한 고열. 그러면 이건 계절마다 달라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잘 지내시냐라는 뜻이야. 알았니? 첫 번째 걱정은 뭐라고? 춘한 고열. 날씨가 추워지거나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잘 지내는지. 자, 그 다음에 가을날 겨울 하늘.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이때는 또 누가 도대체 모시는가. 걱정. 첫 번째 걱정 춘한 고열. 두 번째 추일 동천. 걱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죽조반 조석. 이건 먹는 거네. 그지? 먹는 거 걱정. 옛날에 임금님들은 아침에 죽 먹었대. 아침 먹기 전에 새벽에. 그리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한 끼를 또 먹지. 술 먹으면 5끼 먹네. 그러니까 아마 면역력이 없죠. 맨날 앉아있고. 자, 그 다음에 죽조반 조석. 죽조반 아침 저녁 매 동그라미 칠게. 임금님의 밥을 매라고 하는 거야. 조상님한테 올리는 제사밥도 매야. 임금님 매야. 옛날같이 세시는가 잡수시는가. 요런 걸 왜 암기해 두란 말이야. 세시는가 잡수시는가. 세 번째 잘 드시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나긴 밤에 잠. 네 번째. 그래서 지금 맺힌 일이 이거야. 모셔봐서 안단 말이야. 걱정이야, 걱정. 이게 걱정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어. 몇 가지? 4가지로 쌓여 있단 말이야. 제일 처음에 날씨 바뀌었는데 추울 때 어떡하냐, 뭐 더울 때 어떡하냐, 죽조반 밥은 잘 드시나, 밤에 잠은 잠 자나,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해석할 때 암기하라 그랬지. 님다이란 말은 님이 계신 곳, 님의 소식을 아무 것이나 알자고 하니.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라도 창평에 유배와 있고 떨어져 있잖아. 그리워하는 님에 대한 소식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님에 관련된 소식 알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도 거의다. 오늘 거의 시간을 그러다 다 보냈어. 내일은 사람 올까? 이 사람이 올까? 사람 바로 님 소식을 전하는 님의 소식. 님의 소식을 전할 사람이 올까? 혹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유배를 갔으니까 나를 풀어준다고 임금님이 명령해서 나를 데리러 올 사람이 있을까? 뭐 이것도 되는 거라고. 자, 어쨌거나 님의 소식을 전할 사람이 내일은 올까? 오늘도 거의 그런 걸로 다 시간을 보냈단 말이야.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아무데나 가자꾸나. 가자는 말인가 여기 나왔죠. 자, 그러니까 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 종일 다 보냈어. 내일은 님의 소식을 알려줄 사람이 올까? 이게 좀 궁금한 거지. 그러다가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계속해서 을려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감녀가 위로하니까 참 맺힌 일 다 얘기하는 거야. 자, 어디 볼까? 어디로로 가자 말고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지금 방향성을 잃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는 게 첫 번째 매에 올라가지요. 매 산. 그 다음에
쭉 얘기하다가 백길이라 보니까 백길은 물가에 가는 거야. 물가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님의 소식을 내일 사람이 와서 전해줄까? 나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갖고 간 게 산에 가고 물가 강가에 가는 거야. 혹시나 산에 올라가면 뭐지요? 저 서울 쪽에 임금님 계신 쪽을 바라보는 거니까 혹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야. 어? 강가에 가면 뭐야? 배 타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 자, 그래 볼까? 잡거니 밀거니 산에 올라가는 거야 지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나무도 잡고 막 발로 딛고 막 이러면서 산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산에 올라갔더니 임금님 계신 곳을 그나마 바라보고 싶었는데 구름 꼈고요, 안개 꼈어요. 얘가 자연물이고 아까 말한 장애물이야. 님의 소식 혹은 님이 계신 곳을 좀 바라보고 싶은데 구름 끼고,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가 무사일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왜 얘네들은 내가 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왜 막지? 그러니까 장애물이죠. 자,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자, 1월은 자연물인데 상징하는 게 임금을 상징하는 거. 원래 해와 달은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산천이 어두워서 1월을 못 보겠어. 이 말은 임금님 계신 곳 바라보려고 했는데 장애물 때문에 볼 수가 없네. 자, 그 다음에 지척. 가까운 것도 모르겠는데 천리밖 떨어진 임금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바라볼 수 없죠. 이건 못 바라본다는 것을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다음으로 가볼까? 이번엔 산에서 실패했어. 장애물도 있고요. 자, 이번엔 물가. 차라리 물가, 강가에 가서 뱃길, 배 타고 올라가는 님한테 갈 수 있는 뱃길을 보려 하니 뱃길에 가봤더니 이거 타고 가면 님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는 거야. 어? 자,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둠절치. 또 나왔네. 뭐 바람 불고 물결쳐. 위에서 말한 장애물 또 나왔어. 얘도 장애물이야. 자연물이 장애물이란 말이야. 자, 바람 불면 배가 못 뜨지요. 물결 치면 배가 출렁출렁 못 가지요. 됐죠? 장애물. 어둥정은 어수선하다라는 얘기야. 산에 가서 실패하고 물가에 가서도 실패했네. 게다가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는 거. 사공이 있어도 갈지 말지인데 사공이 없어. 빈배만 있다고. 자, 보세요. 빈배만 걸려있네. 빈배를 보니까 더 갈 수 없잖아. 너무 쓸쓸해. 절망스러워. 자, 그러면 정서가 심화됐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화자의 정서가 유발되거나 정서가 심화돼. 그러면 여기서는 유발이 아니라 심화됐단 말이에요. 원래 정서가 그리움, 쓸쓸함이 있었는데 저 빈배 보니까 더 쓸쓸해.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천, 이 강천이 강가고요. 혼자 서서 뒤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소식이 더욱더 아득하게 멀리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알겠지? 자,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은 뭐냐면 물가에 갔더니 어둥정됐다는 게 어수선하게 됐다는 이건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물결이 어수선한 것도 있지만 정서, 화자의 정서가 지금 불안정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알았어? 객관적 상관물인 빈배는 꼭 알아두기 바란다. 객관적 상관물 빈배. 객관적 상관물 까먹지 마. 자, 그러면 강가에 갔는데 역시 가까이 갈 줄 알았는데 더더욱 멀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엔 산에 갔다 강가에 갔다가 다 실패하고 장애물들 만나고 뭐 감정, 즉 쓸쓸함의 감정, 외로움의 감정이 점점 심화돼서 이제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 봅시다. 어디로 갔는데 집으로 돌아왔어. 자, 보세요. 모첨은 초가집을 말하는 거야. 지금 화자가 기거하는 것, 유배지를 말하겠지. 초가집이란 말이야. 초가집 찬자리, 찬 이부자리. 자, 왜 찰까요? 혼자 있으니까. 겨울이니까. 뭐 아무튼 이런 거야. 추우니까. 자, 날씨보다는 혼자 있기 때문에 차게 느껴지는 거죠.
밤중만 돌아오니 밤이 됐어. 시간이 흘렀단 말이야. 자, 반벽청등, 벽의 중간쯤에 걸려있는 푸른 등, 반벽청등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벽 가운데 푸른 등이 걸려있어. 누굴 위해 밝았는가. 저거 보니까 정서가 심화됐네. 또 나왔어. 이거 아까 나왔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푸른 등을 보니까 더더욱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지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되는 건 여기서 두 개 나왔다. 뭐 빈배, 반벽청등, 청등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해석해보자.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자, 오르며 내리며 어디?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죠. 헤매며 서성대며. 이거 강가를 돌아다녔단 말이야. 이러면 지금 어떻게 할까? 이거 에너지가 어떻게 돼? 소진되겠지. 힘들어 지쳤어. 적은 덧. 잠깐 사이에 잠이 들었어. 넋지나요. 힘 다 빠졌네. 풋잠이 잠깐 드니. 살짝 잠이 들었단 말이야. 낮에 그렇게 돌아다녔으니까 힘들지, 그지? 정성이 지극하여. 그 정성이 뭘까? 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정성. 가만히 안 있고 산에도 올라가고 강가도 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님을 소식을 알려고 하는 그 정성이 지극했는지. 자, 꿈에서 님을 만나게 됐다고. 이 꿈은 님과의 만남의 공간, 만남의 어떤 장소는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아무튼 만남이야. 만남의 매개체가 되겠지, 그지? 이어졌어. 현실에서 못 만나. 근데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했는지 꿈에서 만나게 해준 거야. 자, 옷 같은 얼굴이, 아까 물 같은 얼굴은 병약한 얼굴이라 했잖아. 맨날 비비라고 아파. 이 옷 같은 얼굴은 귀한 얼굴, 귀한 신분이라는 얘기야. 귀한 신분. 임금이니까. 귀한 얼굴. 반이나 늙었다. 팍 늙었다는 얘기. 이거 아주 많이 늙었다 그런 얘기야. 많이 늙었다고. 팍 늙었다고. 자, 마음에 먹은 말씀. 자, 그럼 화자는 마음속에 무슨 말을 할까?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웠어요. 사랑해요. 이 말을 슬카장, 이건 실컷이야. 마음 놓고 삽자하니, 다 말하고자 하니, 사려려고 하니, 눈물이 바라나니 뚝뚝 떨어지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말도 못했어. 지금 꿈에서 만났는데 마음에 있는 말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리워하던 님을 만났으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눈물 흘리다 보니까 해야 되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에 못다 하여 목이 메어 목조차 메어 울고 있는 거지. 만남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진짜 만나니까 운단 말이야. 자, 꿈에서 만났어? 만났죠. 일시적 소망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맞지? 왜 일시적이라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원래 갑자기 오전된 닭 울음소리, 꽃기호가 났단 말이야. 닭이 있잖아. 자, 오전된, 방정맞은, 철상맞은, 방정맞은. 이 상황에 꿈에서 어렵게 만났잖아. 근데 갑자기 꽃기호 하고 우는 거야. 잠에서 깨? 깨지요.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잠에서 깨면 꿈에서 깨는 거고, 꿈에서 깨면 님이 없어져 버리잖아. 만나서 얘기했어 못했어? 아무 얘기도 못했어. 잠은 어찌하여 깨워놓는가 이 방정맞은 닭울음 소리는. 그럼 얘도 개성도 닭울음 소리인데 얘도 방해하는 거지, 그지? 어와 헛일이다. 왜 헛일일까? 꿈에서 만났는데 꿈을 깼으니까. 이님은 어디 갔어? 다 사라졌지요. 자, 결에 한 글자만 넣을까? 잠결에 일어난 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뿐은 불쌍한 이란 뜻이야. 가엾은 그림자 나밖에 없구나. 날 쫓아 뿐이로다. 나를 쫓을 뿐이다. 그림자가 나를 쫓아 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온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차라리 시어지요. 죽어서 나골이 되고 싶다. 나골은 멀리서 님을 비추고 싶다고. 됐어? 나 살아서는 못 만나니까 죽어가지고 이럴 바에는 멀리서 달빛이 돼가지고 님에게 샥 가까이 가고 싶다고. 비추고 싶다고. 님 계신 창에 반드시 비추리라.
소망, 만남이 얼마나 간절하면 죽어서 낙월돼서 달빛으로 님을 찾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야. 그랬더니 마지막 다시 감녀가 나왔어. 뭐라고? 각신님 이건 올려지요. 다른커녕 다른 말고요. 구준비나 되소서. 구준비는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낙월은 소극적 사랑. 왠지 알아? 달빛이잖아. 멀리서 바라보는 거야. 비치는 거야. 구준비는 스며들잖아. 님의 옷에. 더 가까이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감녀의 조언으로 끝났단 말이야. 이게 송민곡의 내용이 쭉 전개되는 방식이야. 알았어?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낙월 그러면 소극적 사랑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지? 소망을 표현한 거고요. 멀리서 바라보는 소극적 사랑. 구준비 이거는 감녀가 충고한 거지. 권한 거지요. 적극적 사랑. 스며들고 가까이 가라. 그래서 이 거리감이 가깝고요. 가깝고 이 거리감이 이거는 멀다. 그러니까 감녀는 더 가까이 가라. 적극적으로 님 곁에 가라. 이렇게 조언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민곡을 쭉 알아봤는데 뭐 해석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여기 추가된 내용을 잠깐 알려주도록 할게. 자,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걸 해야 돼. 뭐냐면 이 송민곡의 그 내용을 보면 시적 화자의 상황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정서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유배에서 내려온 정철이긴 한데 지금 요 화자는 여자고 여자니까 님은 남자가 되겠지. 님과 이별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이별 상황이 이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화자가 있잖아. 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야 되겠지. 그지?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면 안 되겠지. 이런 걸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거야. 한 조각의 붉은 마음, 변하지 않는 붉은 마음, 사랑. 이게 지금 상황 때문에 화자의 태도나 정서를 말하는 거야. 굳이 얘기한다면 얘는 정서고 얘는 일편단심, 정석이면서 태도가 되는 거야. 이걸 알아둬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감녀, 을려가 나왔는데 감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을려에게 말을 시킨단 말이야. 보조적 인물, 보조적 위치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 첫 번째 질문하고 시작했지. 너 어디 가니? 백옥경 이별하고 어째요 이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라고 질문했지.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위로로 마감한다. 감녀가 하는 역할이야 지금. 알았니? 그 다음에 질문이라는 건 을려에 넋두리, 사설, 넋두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설이라고 나왔지. 사설을 유도한다. 이끌어낸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위로는 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감녀, 보조적 인물인 감녀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질문과 위로인데 질문은 사설을 유도하는 거고 을려에,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는 이 글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을려는 당연히 중심 인물이지.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 아까 정철을 여성 화자로 등장시켰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성 화자로 등장한 을려의 말들, 생각은 모두 정철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을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작품의 주제는 다 을려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래서 핵심 인물이란 말이야. 중심 인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질문하고 조언으로 끝났기 때문에 감녀 나오고 을려 나오고 위로하는 감녀 나오고 넋두리 또 하는 을려 나오고 마지막에 조언하는 감녀로 끝나. 그 패턴이 갑에서 시작해서 갑으로 끝난단 말이야. 이거 조심해요. 내용 생각 안 나면 지금 얘기한 대로 갑에서 시작해서 갑으로 끝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현재 상황이, 현실적 상황이 정철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여성 화자
을려 여성이야. 왜 여성을 등장시켰을까를 물어본다면 정철이 관직에서 물러나서 유배를 갔고요. 그러니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겠지. 옛날에는 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그 정철이 신하였던 정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 요거를 똑같이 얘기하면 여성이 임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싹 바꿔버렸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왜 여성이 나왔을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사랑, 그리움, 사랑, 이 정서를 하소연하기에 적당한 인물은 여성이 더 어울린단 말이야. 그래서 정철이 남자인데 여성 화자를 등장하는 거야. 즉 이런 감정의 호소, 뭐라고? 감정의 호소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어울리고, 여성이 했을 때 독자들의 공감 유도가 공감할 수 있는 걸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화자를 등장시킨 거다. 알겠지? 자, 이게 송민국의 내용이었으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이걸 알고 문제를 풀도록 해.